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식을 이게 승산이 정말 있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또 제가 본 것들이기도 하고. 저는 주식 이 커뮤니티 카페 운영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됐어요. 주식 잘하는 사람도 물론 봤고, 그리고 사기꾼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정말 답이 없겠다라는 사람들도 솔직히 봤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수익 내는 사람도 봤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고요. 여러 가지 분류가 나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의 이 자체가 승산이 있냐 없냐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무조건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겠죠. 무조건 승산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승산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뭐냐? 그거는 진짜 100% 뇌동매매예요. 100%.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매매를 해요. 그냥 오를 것 같은데 이번 재료 센데? 이거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감각적인 거. 이런 감각에만 계속 의지하면은 몇 번은 뽀록 이제 터지면서 수익 낼 수는 있겠지만 그 뒤로는 계속 유지 못해요, 절대로. 그리고 그런 감각적인 걸로 비중을 못 실어요. 결정적인 거는. 감각만 의지해서 비중을 실는 건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 도박성이죠. 왜냐면 야, 이거 한번 올라라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주식도 이게 도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옆으로 보면 도박이고, 앞으로 보면 건전한 투자고, 또 뒤로 보면 노다지고, 전 그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뇌동매매하는 사람들은 필망한다라는 거지. 필망.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 바닥에 들어와서 야, 주식으로 돈 못 벌어, 이렇게 얘기 흔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이유가 뭐겠어요? 말 그대로 죄다 이르는 사람들만 투성인 거예요. 투성이. 그럼 왜 이러냐? 딱 물어보잖아요. 다 똑같아요. 기가 막히게 다 똑같아요. 첫 번째 테마주. 그죠? 남들이 하니까. 제가 저거에서 수익 봤다라고 해서, 신라젠 투자해서 수익 봤다고 하니까 나도 수익 볼 것 같아서. 그러다가 안 되면 전문가 의지해야지. 유료방 들어가서 또 박살나고. 잘하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한 90%는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증시를 이렇게 커브 치면서 사람들이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거 엄청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 엄청 고수입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엄청난 고수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그런 고수들은 리딩을 잘 안 하기도 하고, 뭐 딜레마야. 아무튼 그래요. 자,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무조건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주식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주식은 세력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음모론 따위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분봉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배운 게 참 많아요.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집중해서 장중에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 배운 게 참 많아요. 정말 배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의심을 하면서 세력이 어떤 의도일까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상한가 걸렸다 풀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밀렸다가 다음날 상한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이게 그냥 일봉상으로 보면은 그랬구나 뭐 하고 말 수도 있어요. 이거 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늘 있는 일이잖아요. 상한가 풀렸다 밀리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 뭐 늘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분봉으로 보면 달라요. 또 분봉으로 보면 이게 주식이 그러면 쭉 올라왔을 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매수가 쌓이고 끝에 가서는 과매수가 쌓여서 너무 많이 매수하니까 이제 과열이 돼서 각도가 틀어 올라가 버리는. 그리고 나서 박살이죠. 그게 꼭지죠. 이런 게 꼭지. 일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 자산은 이래요. 근데 주식은 안 그래요. 주식은 안 그래요. 뭐가 안 그러냐? 보세요. 자, 여기서 거래량 엄청 한 방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한 방 들어오고, 한 방 들어오고, 한 방 들어오고, 한 방 들어오고. 마치 약속인 한 것 마냥 동시다발적으로 그 시간대에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오전, 장후반. 장후반이 제일 그거죠. 돈들이 활발할 때. 또 어떤 자식은 또 어떤 자식이라고 죄송해요. 이 세력들 하는 행동을 보면 좀
이 뭐 약간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가끔 장난칠 때 보면 좀 그 뭐죠? 어이가 없을 정도로 차트를 만들어내니까 사실은. 자, 이것만 봐도 웃기죠. 장 초반에 20% 이상인가요? 예, 치고 올렸다가 그 뒤로 이렇게 떨어져. 이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럼 이런 상황은 뭐냐? 세력이 그냥 냅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갈 사람 나가면서 냅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런 게.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되죠. 이게 세력이 개입 안 하는 차트는 원래 이래요. 아니 이래야 돼요. 세력이 개입을 안 하면 차트가 이래요. 여기 한순간에 호가를 장악하면서 거래량 보세요. 9만 주 터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만약 일반 사람들이 여기서 호재 들어와서 들어왔으면은 여기서 매수하고 뭐 정적 여기 VI 걸린 거 같죠? VI 걸리고 그 다음 팔아버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가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뚫고 또 더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 하나하나가 뭐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세력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얘도 보세요. 어느 순간 딱 들어오잖아요. 어느 순간. 그리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냅두면. 그러니까 이 거래량만 보세요. 얘가 장중에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1900만 주. 엄청나네 라고 하는데 이 1900만 주에 정말 10% 이상의 비율이 거래량 정확하게 봐야겠다. 10%가 뭐니? 절반까지는 아니고 4분의 1 이상. 4분의 1 이상. 3분의 1을 정도 되겠네요. 3분의 1의 가격이 단 30분 안에 이루어져서 거래량이 발생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짜잘한 여러분 돈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돈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아니고서야 이 한 방에 약속된 시간인 것 마냥 그것도 10시 반에 사람들이 주식이 이제 서서히 안 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치고 올린다.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다 호재가 있습니까? 다 이런 식인데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이거 보고 좀 얘기하면 좋겠네요. 자, 어느 순간에만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죠? 어느 순간에만, 어느 시점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과열이 되면 풀어요, 얘네가. 그럼 이제 개인들이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면 개인들이 여기서 돈이 묶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털어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털어내야 이제 다음 파동에 세게 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안 털어 이 과정 생략하잖아요. 이 과정 생략하면 그날 상한가 보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5일선 이격도가 너무 커지고 그리고 상따 매물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력 입장에서도 곤란해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과정을. 그러니까 이건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 주식이라는 건 뭐냐? 무조건 필연적으로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성공하는 주식 키워드는 뭐냐라고 하면 역발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역발상. 세력이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세력이면은 어쨌든 개인들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법이죠.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관 외인하고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주식이 무거워지니까. 또는 이제 슈퍼게임들이 들어와요. 돈 많은 애들이. 그런 애들하고도 또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 애들도 감안을 해요. 감안을. 그러니까 걔네한테 어느 정도 수익 범위에서 걔 나가기도 하니까 비중이 커서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돈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세력들이 차트를 참 교묘하게 만든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주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역발상으로 들어갔던 이제 세력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네가 할까? 이 상황에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할까? 그리고 앞에 매물을 얘네가 가져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고민을 하다 보면 차트 하나하나의 의미와 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똑같은 어떤 특정 행동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차트는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우성사료나 이제 뭐 한일사료가 같은 그 사료주지만 차트가 미세하게 달라요. 그죠? 미세하게 달라요. 우성사료, 한일사료. 같은 테마지만 미세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어느 날 더 많이 올라갔고 막 이런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이 차트 뭐야, 이 차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의 어떤 비슷한 모양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예시를 들자면 한일사료, 우성사료 얘네가 완전 똑같지 않지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왠지 아세요? 걔네도 사람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걔네도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거는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다 거기서 거기예요. 생각하는 수준의 범위가 거기서 거기고 이제 그 거기서 내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럼 세력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세력이 올리려고 할 때 얘네가 올리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어떤 모션을 취할까?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얘기했던 거. 한 가지 얘기했던 거. 국일신동 신나게 올려버리고 그 뒤에 그래핀으로 터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힌트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자, 뻥뻥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잘 몰라요. 이유 잘 몰라요. 그냥 오르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죠? 그리고 나서 그래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중국주도 그렇고 뭐 하나 있었죠? 걔도 같이 엮어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하는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그래핀이 터지냐? 라고 한다면 무조건 세력이 준비한 겁니다. 이거를. 무조건 준비한 거예요. 호가로 엄청 땡겨서 올린 다음에 그래핀이라는 강력한 테마 때문에 올랐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이미 만들어 놓고 보여줘요. 차트가 다 이쁘게 지네가 만들어 놓고 야 이거래 라고 얘기만 퍼뜨리면 어설프게나마 차트를 봤던 사람들이 아 그것 때문에 올랐구나. 그럼 엄청난 거구나. 그러니까 관련주들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핀. 근데 그래핀 관련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오르기는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1차적으로 털어낼.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완전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이라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위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국일제지가. 근데 이제 그래핀 관련주들도 보면은 엄청 뭔가 뜨거웠는데 제자리예요. 그냥. 그죠? 제자리예요. 뭔가 엄청 테마를 받아서 강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게 무슨 테마냐? 뻥이에요. 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좋은 재료고 좋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외인기관이 봤을 때도 야 이거는 회사의 매출을 늘려낼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한 재료다 라고 판단되면 신라젠처럼 안 떨어져요. 그런 재료라고 한다면. 근데 그래핀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위로 못 올라간다? 그거 구진 재료예요. 구진이 뭔 말이니? 그거 후진 재료예요. 후진 재료예요. 후진 재료. 정말 강력한 재료는 뻥뻥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린 속은 거죠. 국일제지가 이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핀이 센 줄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다른 관련주들도 세게 움직인 건 맞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도 눈치챌 수 있어요. 왜 못 올라가지? 겁나 좋은 재료라고 하는데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 아 이거 뻥이구나. 근데 뻥이에요. 진짜. 진짜 뻥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놓고 간다라는 거죠. 자, 얼마 전에도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맞춰볼게요. 차트를 제가 모아놨던 게 있었는데 오늘 크게 올랐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있다. 백광소재. 자 보세요. 백광소재. 얘도 정말 뭐랄까 차트는 정말 좋아요. 차트는 좋아요. 자 얘기해볼게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 여기 보시면 6월 3일날 보시면 6월 3일 자 세력들이 뭔 짓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저항이죠. 여기 계속 못 올라가죠. 여기 맞고 떨어지죠. 여기 부근 3,750원. 그리고 여기도 부딪히고 여기 부근이에요. 여기 부근. 대략적으로 여기 부근 맞고 떨어져요. 근데 이 친구가 뭔 짓을 하냐. 오늘 뭐 재료 띄었니? 그러네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억지로 약간 엮었어요. 자 뭔 짓을 했냐면 오늘 갭 띄었죠. 오늘 갭 띄었죠. 갭 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제 종가에 올려놨어요. 저항대까지. 이 분봉으로 보시면 나와요. 자, 거래량 들어오면서 종가 부근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종가에 또 몇 프로 올랐나요? 종가에 또 1.39%나 올렸어요. 이 타이밍에 이 단 몇 분 사이에 몇 프로죠?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이 단 몇 분 사이에 6, 7%를 살짝 올려서 저항 매물까지 은근슬쩍 올린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장중에 하면 사람들이 봤어요. 내 주식 어떻게 되나 볼까? 봤는데 원금 왔어요. 지금 여기 물려 있거든요. 여기 물려 있는데 원금 온 거예요. 지금 핸드폰 보니까 이거 빨리 팔아야 돼요. 팔아버려요. 불안해서. 그러겠죠? 아무래도 확률상 그럴 확률이 있겠죠. 그럼 장 후반에 이르면은 장 후반에 못 봐요. 이거 직장인들이 어떻게 계속 보고 있습니까? 이 상태를. 안 그래도 여기서 한번 시동 걸었어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또 이거 한번 툭 쳐보고 그 다음에 종가에 한번 싹 올려놓고. 그럼 뒤늦게 확인한 사람들은 이제 이걸 못 보거나 그런 상황, 이제 장이 끝나버렸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세력들이 주가를 툭툭툭 장난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이 관점도 아예 안 보이고, 이거 안 보여요. 그냥 모르면 안 보여요. 누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 보는 거지, 제가 안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평생 동안 몰라요. 이거 얘네가 이런 짓 하는 거. 이러기도 하고 또 저러기도 하고 뭐 저러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해요. 어쩔 수 없이 후행성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티나는 경우도 있고. 뭐 다 알 수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 만약에 한 70% 정도까지만 안다고 해도 세력들의 패턴을 할 만한 거예요. 주식 싸워볼 만한 거예요. 주식 하면서. 이해되시죠? 제 말이. 비트코인은 오르면 다 같이 올라요. 오르면 다 같이 올라요. 근데 주식은요, 오르면은 세력만 먹어요. 세력만 수익을 가져가요. 웃기죠? 네. 이게 비트코인과 차이예요. 시장 좋으면 다 수익 나긴 해요. 다 너도 나도 사자 하면서 다 들어오니까. 전 어떤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다 들어오니까요. 한국 증시를 주목해서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제 웬만하면 다 수익 얻지. 그때는 세력들도 돈 벌어요 같이. 너무 수월하니까. 그죠? 하락장에는 좀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그들에게도. 네. 그래도 유인할 수 있는, 테마를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세력들도. 생각해보세요. 차트 이렇게 박살나고 있어요. 밑으로 박살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그래핀 테마주래 하면서 플러스 18% 쳤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핀 테마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이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이거. 야, 뭐야, 그래핀이 뭔데? 알아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진짜로.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핀 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잘 몰라요. 아마 일주일 있으면 다 까먹어요. 그래핀이라는 게 있었나 하면서. 주식하면 그래. 또 다른 테마가 또 치고 올라오니까 다 까먹어요. 근데 막 이제 고점 뚫고 막 200% 이미 뻥뻥 터지면 상황 뒤에서부터는 야, 그래핀이 뭐 이게 저런 거고 뭐 그래핀을 지금 그래핀에 뭐 투자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투자한다. 여러분 정부 정책 발표 중에 여러 가지 그런 거 비슷한 거 많이 있어요. 뭐 투자를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한다. 많이 있어요. 근데 주가 안 올라가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몇 개 막 같이 움직이니까 뭐 에디칩스나 뭐 저 SFA 반도체 이런 게 올라가니까 야, 반도체가 지금 뭐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또 보는 거지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면 망해요. 주식 그렇게만 보면은 절대 망해요. 그리고 나서 나가요. 시장에서.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세력을 탓하겠죠. 당연히 근데 탓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력들의 전략이 그거니까. 네. 호가로 장난쳐서 고점에서 물리게 한 다음에 자기는 나가는. 그런 게 세력 전략이니까 탓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란 말이죠. 잘하는 사람도 있다. 주식은. 망하는 사람 태반이지만 잘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공부할 자신 없으면 안 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이렇게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90% 이상의 확률의 그 실패자들의 범위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거면.
다른 거 공부하세요.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투자 대상 그런 거 공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력을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은 세력을 공부하는 거지. 주식은 뭐 가치 투자, 뭐 재무제표 뭐 이런 걸 공부하는 범위라고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정말 큰 코 다쳐요. 그것만 보시면. 또 그걸 한다고 해서 수익을 못 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의 경우는 이제 단타로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테마주나 이런 세력주를 건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량한 주식을 내가 건드린다. 그러면 재무제표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볼 줄 알아야죠. 시장성이라든지 분석할 줄 알아야죠. 네, 그걸 제가 완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것들은 수익이 이렇게 막 스펙타클하진 않죠. 하루에 10% 그냥 막 치고 올라가고 이러진 않죠. 차근차근 가죠, 그냥 그 흐름 따라서. 그러니까 그건 재미가 없어서 사실 거의 안 해요. 그런 주식들은 거의 안. 그거 할 거면 차라리 증권사에 그냥 맡기세요. 증권사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주식 그냥 공부 삼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바닥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력들이 테마주를 올리고 거래량을 뻥뻥 터트리면서 상한가를 치고 이런 종목들을 보통 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력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제가 20% 이상 급등은 세력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호재가 있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호가가 빈약해서 그냥 호재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세력들이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정도의 상승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회사의 주식이 20%가 당일날 올라버린다. 네, 시총이 그렇게 올라버린다 라는 거는 이게 웃긴 일이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실 거면 세력에 대해서, 차트 패턴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민하고 역발상적으로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접근하시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렇게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비중이 높은 매매는 금지하시고, 망하는 매매인 뇌동 매매, 야 왠지 이거 갈 것 같은데,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접어두란 얘기예요. 그만하세요. 그런 생각은. 야 이거 왠지 이거 뭐 이렇게 돼서, 물론 저도 그런 얘기는 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건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방송에서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대화하려고. 매수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매수는 데이터를 갖고 해요. 데이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냐 위험하냐,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죠.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 근데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뭐 야 여러분 뭐 이게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매수의 결정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잘하면 잘할 수도 있어요. 시장 좋으면이에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시장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요즘처럼 시장 박살날 땐 그런 얄팍한 수는 안 먹힌다라는 거죠. 제 말이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락장을 지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락장 아니고 상승장이면 다 수익 내기 때문에 제가 뭐 세력을 배워야 된다 하면 다 콧방귀 껴요. 세력은 개뿔, 그냥 이평선 23만 매수하면 뭐 다 수익 내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 좋으면 20선 타고 다 올라가죠. 매수가 안 끊기는데 20선을 왜 깹니까? 그죠? 예,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시장 분석을 잘한다면 20선만 갖고 매수해도 돼요. 진짜로요. 예, 그런 사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왠지 이 시장 분석 잘해서 그냥 시장 좋을 때만 매수해서 올라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은 올라타는 거잖아요. 큰 물에서 물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올라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주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좀 전에 봤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세력들이 참 장난을 많이 친다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 세력들의 그런 신호들을 포착하면 또 웬만한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좀 길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